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광주의 80년 5월이 그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이게 통합 돌봄을 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청소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기후이든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 하나하나가 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다. 점점 더 나은 행복 정책을 고도화해가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서구 시민을 만나서 제가 행복합니다. 네, 청장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럼. 예, 아이고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르신들은 거의 다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셨죠? 하셨죠? 예, 그렇죠. 역시 광주서가 특히 그 노일돌봄 정책에 뭐 전국적인 어떤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서구가 원래 이제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 민선 7기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 전부터 민선 뭐 6기, 5기, 뭐 4기 이때부터 사실은 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구였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중앙정부가 2019년도에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노인 분야하고 정신질환 분야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하고 이 세 개 분야의 통합 돌봄을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셨어요? 중앙 정부가. 예. 중앙 정부가? 예, 그게 왜냐 그러면 예. 이 앞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어느 누구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 자치단체가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서구가 노인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전국에 5개 자치단체가 노인 분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물론 보건복지부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왜냐 그러면 노인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한 70% 가까이가 본인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가족이나 아니면 그렇죠. 지역사회와 함께 노후를 좀 보내고 싶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조금만 아프거나 편찮으시면 그러면 무조건 시설로 가게 되고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아예 나오시지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부로서도 큰 예산의 낭비다라고 하는 것도 그 노인 개인의 행복한 노후도 아니고 이런 점에서 큰 틀의 변화를 추구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 구가 노인 분야에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년간의 서구가 갖고 있는 복지 분야의 노하우. 이게 이제 노하우 중에서도 우리 서구가 이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민간기관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60여 개의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이 협업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큰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민,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당사자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돌봄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서구를 선정하게 된 거고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약간씩의 성과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그 서구형 통합 돌봄 시스템의 주요한 내용이랄까요? 자랑할 만한 내용이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이제 예를 들어 노인 분야나 장애인 분야나 정신질환 분야를 하고 있는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일일 텐데 우리 서구만 갖고 있는 것은 딱 집어서 하자 그러면은 행복 매니저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체 이건 순전히 민간 기업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 행복 매니저는 사회복지사가 통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주요한 부분들을 다 매일 입력하고 그래서 24시간
그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은 어떤 약을 언제 복용하고 있는지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밤중에라도 가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행복 매니저라고 하는 그 애플을 통해서 이제 케어하게 됐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없는 특이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이 협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가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이 이거에 소명의식이 없이는 이게 잘 함께하기가 어려운 건데 60여 개의 의료기관이 이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독특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뭐 광주가 뭐 광주 서구가 특별해서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광주의 80년 5월이 그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이게 통합 돌봄을 하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광주의 정신이 통합 돌봄까지 이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야 우리 광주 서구를 뒤따라서 우리 행실업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자치단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씀 계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도 2년 전에 2019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장비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직이 보통 다른 자치단체는 기존에 있는 조직의 한 관할 한 팀 정도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게 통합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단은 국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 조직을 완전히 이 통합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체계를 갖추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행정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의회가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해줬다 이런 점에서 법적 제도적 장비가 먼저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몇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민관 협력 정말 중요하다. 이게 행정기관에서 막 통합 돌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민이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민의 협력을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그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게 예를 들면은 민에 있는 의료기관이 이 통합 돌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다 할지 이런 것도 아닌데 아까 그런 광주라고 하는 독특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민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노인 분야의 통합 돌봄을 이제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2년째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 분야라고 하는 게 다방면이 함께 걸쳐 있습니다. 노인이 정신질환도 약간 갖고 있고 장애도 좀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치매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다 묶여 있어서 그냥 노인 분야 통합 돌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융복합 통합 돌봄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이 선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복지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대면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이런 편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냐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냈던 것이 또 광주가 AI 선도 도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AI와 IoT가 접목된 비대면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조금은 더 폭넓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아이디어가 일반 통신사랄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업체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협업이 돼서 그래서 아까 그런 행복 매니저도 그렇고 AI 복지사, AI 스피커 이런 것들이 통합 돌보면 금방 접목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다른 자치단체에 권하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합해 보면 청장님 말씀은 민과 의회와 행정의 뭐 전담 조직까지 네. 그거는 뭐 청장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어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 삼각 협치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광주 정신이 바탕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행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눌까요? 2년 전에 행복지표 우리가 행복실현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공동 개발했고요. 예. 작년에 서구에서 행복도 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사실 조사 실시할 때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들 그런데 이 지표가 좀 낮게 나오면 어떠지?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 결과표를 받아보고 성적표 받아보고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 서구가 광주에 이렇게 한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분야의 행정이랄지 뭐 금융이랄지 여러 기관들이 집중해 있는 광주의 중심구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서구 시민들은 행복할 거다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수치가 낮게 나온 것 같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마 시민들이 행복에 대한 욕구는 엄청 높은데 사실은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은 그닥 그 욕구,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저희들이 행복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시민들은 의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과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행복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덜 행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만족도 조사를 보고 앞으로 행정이 이런 방향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인터뷰하러 오면서 그때 알았는데 올해 초에 행복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수립하게 되셨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민 행복 지표도 개발했고 또 만족도 조사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면 만족도 조사한 것을 분석해보고 그럼 행정은 도대체 어떤 곳에 집중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8개 동을 대상으로 쭉 이제 그 행복 주민 만족도 조사를 분석해보고 2개 동을 시범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행복 강의도 하고 또 우리 부서 행정 조직 내에서 일부서 일행복 정책을 발굴해서 한번 시행해 보자.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구체화해 보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집중해 보면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책들을 좀 발굴해 보고 이런 것을 해보기 위한 종합 계획인데 실제 지금 잘 되고 있냐? 잘
잘 되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계획이 서 있음으로 해서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주민들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워크숍도 자주 하신다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반응들이 어때요? 주민들 반응은 의외로 아까 드린 것처럼 의외로 주민들은 잘 행복을 모를 거야 이런 우리 생각을 네. 했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피부로 느끼고 공직자들은 안 그래요? 공직자들은 사실은 공직자들은 예를 들면 뭐 행복 정책을 발굴하자 그러면 이게 하나 일로 생각돼 우리 일상의 그렇죠. 삶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그렇죠. 근데 네. 시민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사초청 강연할 때도 주민들은 엄청 관심도도 높고 참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또 실제 주민들이 내놓은 제안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행복 수다방, 우리 동네 행복 수다방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내서 만든 거여서 이게 의외였다. 그래서 보다 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 공직자들이 막 뭘 고민해서 만들려고 할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잘 그렇죠. 소통하면 그러면 거기에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명사초청 강연이나 아니면 주민 워크숍 같은 것을 더 자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주에 우리 국제 심포지움 혹시 나중에 보셨어요? 온라인으로 잠깐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예. 지속가능 지표, SDG와 행복 지표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네. 그게 지금까지 고민이 이제 우리 이 행복정부 지방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일을 우리 구청에서 보면 기획실 안에 지속가능 발전팀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속가능 발전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리도 하고 또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그게 결국 우리 행복정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하고 다르지 않구나 크게. 그 이야기는 결국 시민들이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획실 안에 지속가능 발전 팀에서 이 행복 정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어떤 자치구가 지금 행복 정책관가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가서는. 글쎄, 오늘 의견 지속가능 목표나 행복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매번 지속가능 발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관련된 우리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자리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국 행정의 모든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청소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기후위기든 모든 그 정책 하나하나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 하나하나가 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목표가 곧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목표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크게 별도로 막 행복 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막 계획이 있다 이런 거 그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 전반이 다 그렇죠. 행복과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좀 더 잘 다듬고 이게 어떻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이렇게 좀 가보자 이런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는 각 일부서 행복정책 발굴도 있지만 사업 초기에 매년 사업을 설정할 때 이게 행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맞습니다. 있는지 우리가 설정한 행복 지표랑 어떤 관계가 각 부서별 이걸 스스로 한번 체크해봐라 그러면 물론 이게 구성력이 크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공직자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기업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평가하는 큰 중요한 잣대가 됐던 것처럼 우리 전체의 행정기관, 행정부서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민의 행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있고 그것을 연말에 평가해서 그 부서에 그렇죠. 뭐 예. 인사고과가 됐든 예. 뭐가 됐든 이렇게 반영하는 거 예.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다. 물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문제가 좀 고민으로 대두됩니다. 사실은 행복이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 행복의 정책을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정량적으로 또 가능한 한 수치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직원들도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하려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그런 평가의 지표를 더 정량적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예. 같이 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량적 평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정성적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무슨 뭐 몇 개가 어느 정도 뭐 정량 숫자로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놀라셨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면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나왔는데 이러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지.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 한번 점수 매겨 보세요 하니까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정성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통 그 동안에 우리 행정이 이제 주민들의 행복 또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욕구에 대한 조사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막 이런 거 큰 무슨 하드웨어,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주거나 그렇죠. 이러면은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는 내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를 좀 빨리 치워주는 거, 내 집 앞에 교통 문제가 조금 더 해소해 주는 거, 주차 문제를 조금 더 간편해 주는 거, 뭐 이런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에서 행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많다. 이제 그런 판단이 서면은 행정의 정책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저는 그래도 광주에서 서구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을 잘 만나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주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민들이 제가 주민을 만나서 제가 행복한 것인지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줘서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이제 크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의 중심인 서구이고 또 서구의 시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방점을 둘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게 공직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그 5.18 광주 항쟁의 당사자 중에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 정신,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 행정에 잘 접목돼서 시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뭘 이렇게 수혜를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함께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시민들한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막 뭘 해드리면 시민이 행복한 그런 행복보다는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해서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광주 서구 시민이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서구 행정이 다른 데에 비해서 보다 더 행복 정책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선 7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민선 7기 1년 동안 마무리할 때 제대로 행복의 정책을 뭐 그 다음에 오는 민선 8기 또 9기 때까지 점점 더 나은 행복 정책을 고도화해가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 시민을 만나서 제가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얘기 나오신 김에 이게 우리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님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단체장님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함께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다는 못 갔지만은 부탄을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부탄에 갔을 때 정말 같이 함께 갔던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다 공통으로 느꼈던 것은 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도 부탄이 왜 행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면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인가를 몸으로 느꼈던 것처럼 우리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해 있는 단체장들께서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 소속에 되어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막 부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행정과 시민이 함께 결합돼서 뭔가를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작은 거지만은 그 속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낀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할 겁니다. 어떤 민선 7기 1년 마무리 잘하시고 또 민선 8기 때 볼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 정신에 투철하시고 광주 정신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서구 구청장님하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